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지수인 녹색으로 표시된 S&P 500 지수, 중국의 대표 지수인 파란색으로 표시된 상해 지수는 작년 10월 11월 달 저점을 형성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1월 29일에 촬영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시점과는 약간의 수치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시 상승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드리고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체크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작년 여름에 물가 피크를 찍고 9.1%에서 6.5%까지 급속도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급하게 상승률이 떨어지진 않지만 피크를 치는 듯한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완화되고 있으니까 최근에 미국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가가 피크를 쳤다, 인플레가 완화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약세론자인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최악은 지났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현재 인플레가 둔화되는 게 포착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착륙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돌아선 게 크다고 봅니다. 이분의 과거 발언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21년 10월 달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도 않았죠. 이때 파월 형님 역시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이런 말만 했었고요. 그런데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나는 40년 만에 인플레가 가장 걱정된다 이렇게 강력한 말을 하면서 연준 너네들 빨리 금리 올려야 된다 이러한 말을 폭풍처럼 쏟아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이 이제는 한숨 놓아도 된다 이런 말을 했으니 사람들은 환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중앙은행 역시 금리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캐나다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긴축적인 스텝을 보여왔습니다. 미 연준은 한 번에 0.75%씩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캐나다는 이것보다 더 나간 한 번에 1%씩 금리를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긴축을 세게 했었다. 긴축을 세게 한 만큼 빨리 금리를 동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시 호재를 볼까요? 지금 한국 경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중국의 리오프닝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요소로 인해서 위안화, 원화 강세가 유발되고 있고 한국으로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오프닝의 최대 수혜는 홍콩의 항생지수죠. 최근 몇 달간 홍콩의 항생지수가 바닥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리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으니 우리의 잘생긴 파월 형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이제 금리를 그만 올리겠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말하길 2월 연준회의에서 연준은 0.25%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 인상 중단 시기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분은 파월의 입으로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말하는 것은 곧 파월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오른쪽 아래는 미국의 달러 인덱스를 나타낸 것입니다. 연준은 지금까지 고금리, 강달러를 무기 삼아 인플레를 제어했었는데요. 만약에 파월이 금리 인상 중단이라는 말을 함부로 해버리면 이런 무기를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놓아버리는 것이죠. 즉 물가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물가가 다시 위로 튀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1년간 긴축의 고통이 다 허투루 돌아가지 않을까요? 이것은 1970년대, 80년대 미국의 기준금리 차트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미국의 기준금리 차트이고요. 검은색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입니다. 파란색 기준금리 차트를 보면 1980년대 연준이 금리를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게 보이지 않나요?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연준은 과감하게 금리를 제자리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가는 척하다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뒤늦게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그냥 쭉 동결시켰다면, 고금리를 유지시켰다면 인플레를 더더욱 빨리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2월 연준회의에서 연준은 속도 조절을 언급하면서 기준금리를 0.25%만 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고금리를 유지하겠다? 올해에는 금리 인하는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보다 인플레를 잡기 위한 의지를 피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자산 시장의 흐름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이것은 페드워치에 나온 사람들의 금리 인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준은 23년 11월 달에는 금리를 내려주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페드워치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금리를 내려준다 이러한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자산시장에 반영되면서 현재의 증시가 급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기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미국의 경기를 나타내는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값이죠.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폭이 현재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미국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그만 올린다. 이것에 베팅하면서 지금 자산이 급등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그만 올리긴 할 텐데 이러한 고금리를 유지한다. 이러한 발언을 계속해버리면 사람들이 증시에 가지는 기대감 이게 갑자기 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번에는 한국의 코스피 지수 상황을 보겠습니다. 1월달 들어서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이렇게 쓸어 담고 있습니다. 하루에 8천억, 9천억씩 날마다 쓸어 담고 있죠. 그래서 1월 들어 도합 누적 순매수 금액이 7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코스피 지수는 2500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작년 말부터 한국 증시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박스 상단 자리는 2500 여기서부터 보고 있는데요. 아마 2500 이후부터는 증시 상승의 힘이 약간은 떨어질 수는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계속 들어온다면 증시는 조금씩 더 오를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 매동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외국인이 빠져나올 때 우리도 같이 빠져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2500 이후부터는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일부 현금화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장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 한국 수출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중국에서 원자재 수요 증가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전방위적인 인플레 폭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대중무역 적자 추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 2023년 1월 1일부터 20일까지 대중무역 적자는 32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1위 수출국에 대한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대중 수출 회복은 중국의 리오프닝 시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무역협회 중국 팀장께서 중국의 코로나 상황을 극복해 올 2분기부터 경제 회복기에 들어서면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 무역의 적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견을 밝혔고요. 이런 게 미리 선반영되면서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증가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로존 같이 일부 국가에서는 인플레가 꺾이는 게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빠른 중국의 리오프닝이 전 세계의 고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장기화를 부추겨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러한 진단입니다. 이렇듯 증시에는 호재도 있지만 악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그들이 과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 이것을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 2500까지는 무조건 오른다. 저는 이렇게 꾸준히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려왔었고요. 이 이후부터는 오버슈팅 구간입니다. 2600까지는 충분히 오버슈팅을 나올 수 있지만 2500 이후부터는 신규 매수자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보유자 분들 위주로 홀딩하면서 혹은 일부 현금화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